들어야 되죠, 살짝. 그래야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다시 내리고. 저 유형을 살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스옙스키가 이제 진짜 돌아온 외파리, 내가 살아 돌아왔다, 존재증명으로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아저씨의 꿈과 스테판 치코보 마을 사람들인데 얘는 좀 나아요. 그래도 얘는 진짜 지루해요. 그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들에 대해서 작가는 희극 소설이다, 희극 장편이다 라는 이제 부제를 붙입니다. 실제로 이제 웃기는 작품을 쓰려고 한 거죠. 달리 말해서 고골적 도스옙스키의 이제 그 흔적이 그대로 이제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존재 증명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고 소설을 쓰겠다라는 이제 그거고요. 그 이상의 뭔가를 우리가 또 뽑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도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스옙스키가 요거 쓰고 나서 또 요거를 쓴단 말이에요. 죽음의 집의 기록인데 요거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자기의 감옥 체험을 담은 일종의 르뽀 형식의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설화하긴 했는데 기록 문학의 느낌이 강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비극이라면은 그거의 이제 희극 버전, 훨씬 더 각색이 많이 된 버전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가의 이런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이런 식의 이제 웃음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극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주제로 이제 논문을 썼고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네, 논문 쓴지. 근데 이제 그것도 정리를 할 거고, 요게 이제 중기 도스옙스키인데요. 두 개로 나누면 이미 이제 이건 후기예요. 자, 그런데 독자들은 어떤 걸 더 사랑했을까요? 단연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현복 선생님 감옥에서 온 편지 뭐 이런 것처럼 독자들은 감옥 풍경이 궁금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전도 유망했던 젊은 작가가 유형지에서 뭘 보고 듣고 겪었는지, 그리고 뭐 그 CCTV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엿보는 약간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장서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동진 파이아키아 보니까 김겨울이 거기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겨울 서점은 김겨울이 찾아가서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서점을 그 서고를 다 찍었던데 책이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맨 처음에 보여준 거는 죽음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하는 책을 제가 중고서점에서 또 힘들게 구했는데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거든요. 시간 되면 하나 리뷰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주제와 뭐 장르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아우슈비츠 문학이 따로 하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되게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짜리즘이 되게 강한데 이제 20세기 가면서 스탈린 덕분에 또 자기들만의 그런 수용소 문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거의 원류를 찾아도 이 역시나 도스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설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료로서의 가치도 많고 독자들이 원하는 소설을 이제 도스옙스키가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나아갈 바를 그 독자들의 반응과 이제 더불어서 한번 설정을 해볼 수도 있고, 도스옙스키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저널리스트가 되기를 꿈꿨었는데 잡지도 창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맞물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무렵에 쓴 게 순서로 치자면 얘가 더 먼저 들어가긴 할 건데 요겁니다. 요거 상처받은 사람들인데요. 요것은 번역이 참 문제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읽었던 정은사 판본은 학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선생님은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로 했는데 우니ዥ의 이 아스카르빌리온니에 해서 단어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굴욕과 상처, 뭐 학대와 상처 두 개 다 받아야 돼요. 하나만 또 받으면 안 돼요. 영어로도 the injured and the insulted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하나를 humiliated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죽어 죽어 넌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해서 humiliate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고, 제목만 놓고 보면은 빅토르 위고의 미저러블이죠. 더 미저러블, 레 미제라블. 그래서 불쌍한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분량이 되게 긴데 대작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또 이유는 있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후기 도스옙스키에게서 바라는 어떤 사상적인 깊이, 논쟁의 깊이, 막 형이상학, 종교 막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의 그런 끈적끈적한 갈등들이 있어요. 사랑, 배신,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꼬맹이 넬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전형적인 이제 그 도스옙스키 특유의 학대받은 소녀의 이제 그런 형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각관계가 펼쳐져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백지에서는 되게 멋지게 이제 그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상주의 낭만 수준에 이제 머물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미가 있고, 앞에 도입부는 되게 영국식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발코프스키라는 이제 악역이 나와요. 매력적인 악역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악역들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기 발코프스키는 그냥 이제 맹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는 또 이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도 빨리 조만간 논문을 하나 써버려야 되는 제 나름으로 이제 숙제로 이제 남아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해보면 좋아하는 학생들은 잘 읽어와요. 줄거리 정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이제 서울대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 파악 같은 거를, 텍스트 맥락 같은 걸 이제 파악을 하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리고 이제 학습 능력이 있다는 거는 뭐냐,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할 줄 아는 능력, 이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학생들은 좋아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장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뺄 수가 없어가지고 교양에서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이제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 전공에서 이제 다뤄오고 있습니다. 빼먹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중기작인데, 중기라기보다 이제 초기에서 후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빛나는 도스옙스키를 여는 준비를 이제 하는데 큰 작품들이고요. 좀 작은 작품들을 또 작가가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런 건데, 이것도 결코 작지 않은 작은 작품인데, 이 노름꾼 같은 경우에 요건 이제 도스옙스키가 그 스텔롭스키랑 이른바 악마의 계약을 하고 후다다다 빨리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했던 그 썼던 소설인데, 급해갖고 속기사를 고용합니다. 그녀와 결혼하게 되죠. 그건 이제 전기 영상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운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작품이고, 여기에 나오는 아폴리나 수슬로바가 그 도스옙스키 애인이었는데요. 그녀와의 관계를 어쩌면 여기서 한번 써버리면서 확 떨쳐버리고, 그 얘기를 받아 적어준 안나 그리고리에브나 스니트키나와 이제 결혼을 성공하게 되죠. 안나는 안나 스니트키나에서 이제 아빠 성에서 남편 성으로 안나 도스옙스카야로 이제 갈아타게 되는데, 제가 속 좋아하지 않아요, 이 작품은. 근데 이제 후다다닥 썼는데 또 나름 도스옙스키식의 어떤 그런 게 있고, 중요한 게 뭐야, 이거로 노름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도박, 노름에 대한 테마, 이게 또 도스옙스키 전기나 이런 것이 또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장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단편들을 좀 쓰게 되는데, 요거도 이제 박혜경 선생님이 번역을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선배고요. 여기에 좀 규모가 있는 작품 3개가 있는데, 악몽 같은 이야기, 요거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스쿠브에른이 안 입고 뒀던데, 그래서 제가 지금 줄거리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근데 긴 이런 소설이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도스옙스키가 써가지고 러시아 영화도 있어요. 근데 영화도 얼마나 지루했으면, 영화를 봤는데도 또 줄거리가 생각이 안 나고.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 요거는 그 옛날에 정은사판에서는 하상동기, 여름에 상 생각한 거를 동기, 겨울 동자에 기록할 기자, 겨울에 기록한다, 이런 식의 이제 무슨 세옹지마, 우유부단 뭐 있죠. 그런 식의 과유불급 이런 사자성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말로 잘 풀어주셨죠. 겨울 인상에,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악어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전기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체르시프스키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제 그 모티프에서 시작은 하는데,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다 끝내지 못했어요. 맞물려서 이제 이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열린 책들 버전인데, 이것만 미누서 버전인 이유는, 이건 제가 번역했고, 저는 이제 제 번역을 당연히 이제 써야 되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내가 해놓고서 내 번역 안 좋으니까 읽지 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번역해서 더 좋아요, 읽으세요. 이렇게 강요까지는 아니라도 광고를 해야 되는 일종의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악어가 체르니첵스키를 비판한다. 체르니첵스키류의 합리주의, 낙관주의, 유럽식 이성주의를 비판하는데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상동기. 그러니까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메모가 서유럽 문명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유럽을 갔는데 그 영국의 만국박람회, 수정궁 이런 거 보고 받은 충격 같은 거를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칼럼 에세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좀 소설적으로 자기 딴에는 가공을 해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데 여기 이게 자기 잡지에 발표를 해요. 형하고 같이 이제 발간했던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비포 애프터입니다. 네. 엄청난 이제 작품이 된 거죠. 이렇게 얇은데. 이거 내가 지금은 못 쓰겠지만 20대 같으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도 한 며칠 고생하면 쓸 것 같은데 싶은 이 분량의 책으로 이미 세계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쓰고 나서 이렇게 가셨으면 그냥 이제 좀 모던한 작품, 문제적인 작품이다라고 했을 텐데 이거 쓰고 안 죽고 살아가지고 죄와벌, 백치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식의 굉장히 특이한 화법, 문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얇은 어떤 전위적인 작품만 쓴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이제 덧붙여서 굵직한 스토리가 있는, 플롯이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을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3개 말씀드렸는데, 스토리, 플롯, 내러티브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올라온 그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개념들을 영화를 갖고 와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문해학 전공한 우리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특히나 그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한 치매에 대한 영화 있어요. 파던가 뭐 이런 제목인데 제가 영화를 직접 보진 않고 이동진 버전으로 이렇게 보는데 네, 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쭉 이렇게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약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줄거리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소설적 플롯으로 풀 때는 되게 다르게 되는 거죠. 영화로 풀 때는 더 다르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그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놀라운 이제 소설인 거예요. 왜냐하면 1, 2부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으로 배치하는 거, 영화식으로 플래시백 뒤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제대로 해야지 멋진 플롯이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성공한 케이스고 지하는 제가 찍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워드상으로 지금 새로 쓰고 있거든요. 다시 찍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대략 중기고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빛나는 도스토옙스키 저기 민세 전집, 세계문화 전집 문학동네 이런데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그 도스토옙스키를 다 거치는데 후기에 도스토옙스키가 요런 걸 씁니다. 요거는 이제 표제는 영원한 남편이고요. 왜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영원한 남편이 백치하고 악령 사이에 쓴 장편인데 그 작가 일기에다가 가끔씩 소설을 도스토옙스키가 실었어요. 그 소설 중에서 재미있는 거, 좀 규모 있는 것들을 이 박현섭 선생님이 묶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물론 뭐 번역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요. 여기 실린 것 중에서 한상삼부작이라 불리는 게 있어요. 보복. 저는 그냥 콩알이라고 번역해버리는데 보복. 그 다음에 온순한 여자, 우스운 사람의 꿈. 이제 이건 유토피아, 안티 유토피아 이런 건데 주제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이거를 동영상을 찍고 후다다다 논문을 또 하나 써서 발표를 했는데 연말에 글이 좀 되게 후다다닥 쓰는 바람에 청탁에서 후다다닥 쓰는 바람에 잘 쓰지는 못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제 연구서 챕터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보크랑 요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단편 걸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렇게 이제 열린 책들에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이저 빼고 초기작하고 마이너만 묶었는데도 지금 뭐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 가려졌습니다. 이게 다 제가 쓴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할 수 없고 네. 이걸 이제 저는 열심히 더 다시 읽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괜찮은 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작을 물론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